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아니, 손흥민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상황인데도 리그가 중단이 안되네요. 네. 자, 농담이고 야속하기도 하고. 네. 손흥민은 20대 때인 무리뉴 감독 시절에 햄스트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연히 경기 출전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깜짝 선발 명단에 오름과 동시에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햄스트링에 마법이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 손흥민은 부상자 명단의 복귀 날짜가 2주 뒤로 더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도기는 현재까진 75%라고 되어 있고요. 토트넘의 경기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0시 30분 경기입니다. 7라운드 중에 가장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리고 테나의 경질이 확실시 될 수도 있는 아스톤빌라 대 맨유 경기가 밤 10시에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마저 승리하지 못하면 맨유의 순위는 진짜 14위가 됩니다. 중위권 팀으로도 대접 못 받는다는 거죠. 물론 맨유의 7라운드까지 대진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팀들을 만났죠. 하지만 브라이튼,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이길 수 없는 팀이라면 개선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맨유가 아스톤빌라를 잡아주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좋기도 합니다. 아스톤빌라의 황당한 상승세를 막아야 할 필요가 좀 있으니까요. 만약에 맨유가 아스톤빌라를 꺾고 토트넘이 브라이튼 원정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 곧바로 5위로 진입하게 되고, 이변일 수도 있지만 첼시가 홈에서 노팅엄 수비를 뚫지 못하면 토트넘은 골 득실차로 4위까지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7라운드에서 좀 이변들이 좀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강호들은 주중 챔피언스리그까지 치렀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였고, 맨시티는 로드리, 데브라이너가 빠졌고, 아스날은 뭔가 좀 얄밉게 승리하고 있고, 그래서 예의주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좀 일격을 당하길.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팀 모두 승점 3점을 챙겨버렸습니다. 자, 아직 31경기 남았습니다. 리버풀 경기는 사실 20초 만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선제골이 먼저 터졌습니다. 중원에서 커트를 하고 과정도 좋았는데 옵사이드였습니다. 진짜 골은 리버풀에게 나옵니다. 리버풀은 초반에 빠르게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밀집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원에서 기가 막힌 키패스 하나가 날아옵니다. 왼쪽 윙어로 출전한 학포와 호흡이 정말 잘 맞으면서 옵사이드를 뚫었고, 토트넘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연습하고 있는 낮고 빠른 크로스가 통하면서 조타가 밀어 넣었습니다. 좋은 선수는 기술만이 아니라 진짜 영리해야 한다고 했죠. 크리스탈 팰리스 윙백이 앞으로 한 발짝 나가려는 걸 학포가 보자마자 오히려 역으로 침투를 해버립니다. 치미카스의 패스부터 크리스탈 팰리스 윙백과 학포의 이 3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딱 조타가 원하는 그곳에 볼이 가는지 그것도 신기합니다. 전반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완벽하게 당했지만 후반엔 크리스탈 팰리스도 공격이 날카로웠는데 알리송 골키퍼의 활약도 있었고, 리버풀은 더 이상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중에 경기한 팀의 체력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리버풀에 또 사고가 생깁니다. 후반 막판에 알리송 골키퍼가 가볍게 볼을 왼발로 쳐냈는데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잘 쓰지 않는 왼발을 쓰면서 버티고 있던 오른쪽 햄스트링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알리송 골키퍼는 리버풀에서도 브라질 국대에서도 할 일이 많은 선수인데 스스로도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결과는 리버풀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알리송 오랫동안 회복에 전념하길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스날은 최약체팀을 만나면서 사실 승점을 날리는 건 기적이 필요했던 건데, 사우스햄튼이 의외로 전반을 잘 버티면서 양팀 무득점이 되었고, 오히려 후반 10분이 안 돼서 사우스햄튼이 먼저 선제골까지 넣으면서 이거 진짜 사고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버티다가 사우스햄튼 공격 상황에서 너무 허무하게 볼을 커트 당하더니 역습 한 방에 동점이 되었고, 사카의 또 예리한 킥으로 이젠 역전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아스날은 진짜 아무리 봐도 뭔가 행운이 계속 찾아와요. 분명 실점을 또 할 뻔했는데
우당탕탕 해도 또 골대 맞고 뭐 골이 되지 않기도 하고, 아스날은 마지막 사카까지 골을 넣으면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날은 무려 29개 슈팅을 때렸는데 와 진짜 뭐 미치게 공격 잘한다 뭐 그런 느낌? 저는 솔직히 못 받았습니다. 거기다 사우샘튼이잖아요. 아직 31경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도 풀럼을 상대했는데 먼저 또 실점을 하면서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맨시티도 또 행운의 세컨볼이 뭐 찾아오면서 득점하고 이후에 뭐 예상대로 승리까지 거뒀습니다. 9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모든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강팀들은 출혈은 있긴 했지만 뭐 큰 문제 없이 10월 중순 다시 리그를 맡게 됩니다. 아스날은 뭐 또 외대고르가 돌아올 테니까 뭐 더 강해질 테고,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네, 고래야 그거 하지 마. 진짜 그거 아니야. 진짜 부상 그런 거 좀 기대하지 마. 좀 정정당당하자 고래야. 네. 왜 이렇게 좀 치졸하게 왜 그걸 바라는지 좀 부끄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리슨 골키퍼는 2달 가까이 결장 확정이라고 하네요. 분명 올 시즌 유럽 축구가 별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자, 강팀은 한두 명 이탈해도 경고할 수 있어야 강팀이겠죠. 지난 시즌 토트넘처럼 주전 4명이 한 번에 이탈하면 뭐 어느 팀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토트넘도 현재 캡틴이 이탈은 했지만 나머지 주전급들이 문제가 없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토트넘은 엔지 감독 인터뷰 이후에 거의 뭐 소식이 없습니다. 팀 트레이닝 영상조차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손흥민이 없다고 뭐 초상집 분위기는 아니겠죠? 네. 브라이튼전이 중요한 건 맞지만 너무 조용하니까 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브라이튼은 토트넘을 매우 힘들게 했던 주앙 페드로가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거의 12월에 돌아올 상황이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부상자가 가장 많은 팀이 브라이튼인데 뭐 그나마 4명 이상이 토트넘 전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페드로가 빠진 거 말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첼시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4득점을 했기 때문에 시시한 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페드로가 빠졌는데도 첼시를 상대로 공격을 할 줄 아는 팀이었기 때문에 경기 초반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초반에 우리의 템포를 뭐 끌어올리지 못했다 뭐 진짜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은 딱 한 가지만 봐도 브라이튼전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됩니다. 바로 직전 맨유와의 경기죠. 토트넘은 브루노가 퇴장당하기 전까지도 맨유를 압도했었습니다. 간간히 실점 위기를 겪긴 했지만 토트넘이 더 많은 골도 넣을 수 있던 상황이었죠. 거기다 토트넘은 원정 경기였는데도 말이죠. 원터치 패스, 반박자 빠른 패스와 반박자 빠른 슈팅들의 정확성이 올라가면서 경기력이 매우 좋았던 거거든요. 그때 리듬을 그대로만 유지해도 브라이튼 수비는 더 허술하기 때문에 선제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너무 뭐 쉬운 예측이지만 솔랑케, 존슨, 메디슨, 쿨레프스키 이 4명 중에 한 명이 골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뭐죠? 왜 토트넘 팬이 된 것 같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손흥민의 팀이고 손흥민이 원하는 올 시즌에 성적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냉정하게 토트넘 레벨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상황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부상당하지 않고 A매치 휴식기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강팀들 모두 승리한 것이 너무나 속상한 흰수염골이었습니다. 그래도 엄지척에 손가락 터치 부탁드립니다. 팅.